여러분, 가족을 모두 잃고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마저 잃었죠. 제 이름은 정말순, 인천 신포시장 건물 40채를 소유한 210억 재산가입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지 할머니라고 불리면서 여름의 인천 신포시장 햇빛 아래 멍하니 서 있는 할머니. 사람들은 지나가고 할머니의 눈빛은 공허하다. 그날은 손녀 지원이가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조차 잊은 채 시장 한복판을 떠돌고 있었죠. 그저 물 한 잔이 마시고 싶었을 뿐인데 그 한 잔의 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거지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날 나는 잊고 있던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은행, 내 돈이 210억이 있던 곳이었죠. 2023년 9월 3일, 지원이가 떠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인천 신포시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할머니, 괜찮으세요? 집이 어디세요? 젊은 아가씨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몰랐으니까요. 내 이름은 정말순. 올해 77살입니다. 한때는 이 시장 건물 40채의 주인이었고 210억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잠들어 있었죠. 정말순 그룹의 회장.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길 잃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3년 전에 시작됐어요. 아들 재호가 45살이던 해였죠. 그 아이는 늘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어요. 재호는 내 돈 50억을 빌려 땅을 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기를 당했죠. 가짜 정보였어요.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재호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나는 말했죠.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내가 건강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재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어요. 한강에서 아드님을.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은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원이는 제가 키울게요. 그때만 해도 믿었죠. 가족이라는 걸. 하지만 6개월 후 은정이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를 두고 떠났어요. 어머니가 돈도 많으시니까 잘 키우실 거잖아요. 저도 새 삶을 살아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돈이 많아서 뭐합니까? 가족이 다 떠나가는데. 그래도 지원이가 있었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 할머니, 저 있잖아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지원이는 늘 밝았어요. 아빠를 잃고 엄마에게 버림받았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할머니, 제가 나중에 의사 되면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지원이가 최고야. 매일 아침 지원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원 끝나고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조심해서 다녀와. 밥은 꼭 챙겨 먹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2023년 6월 5일 오후 6시 40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호자님이신가요? 여기 병원인데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고 했어요.
지원이는 학원 가는 길이었고 책가방을 끝까지 안고 있었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는 이미 할머니, 사랑해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죽었는데 몸만 살아있는 것 같았죠. 그 후로 기억이 조각났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어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장애입니다. 너무 큰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죠.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끔 지원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우리 돈 많잖아요. 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지만 깨어나면 또 잊어버렸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심포시장을 헤매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목이 탑니다. 9월의 태양이 너무 뜨거웠어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싶었죠.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원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그곳은 은행이었어요. 210억이 잠들어 있는 곳.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 한 잔 그리고 종이와 펜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왜 종이와 펜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유서를 쓰고 싶었나 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재호도 없고 지원이도 없고 나를 기억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일어난 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분노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했고 복수가 나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죠. 그리고 결국 용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목마른 노인일 뿐이었어요. 기억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은. 그래도 여전히 210억의 주인인 줄도 모르는. 그저 물 한 잔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노인 말이죠. 은행의 유리문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에어컨 바람. 그 시원함에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천장은 높고 조명은 밝았어요. 깨끗한 곳, 안전한 곳,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지만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 낡은 고무신이 매끄러운 바닥에 끽끽 소리를 냈죠. 창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명찰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나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어요. 말을 하려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실례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코를 살짝 찡그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나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죠. 내 헝클어진 머리카락, 석 달은 넘게 빨지 않은 한복, 때가 낀 손톱, 구린내 나는 몸. 수진의 눈에 경멸이 가득 찼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쓰레기를 대하는 것 같은. 물 좀. 내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사실 나는 유서를 쓰고 싶었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아니,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었죠. 수진이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여기는 거지들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지. 그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냄새 좀 봐, 역겨워. 요즘 노인들 왜 저래?
보아는 뭐 하는 거야? 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잠깐만. 나는 여기 무언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한 명이 내 왼팔을 잡았어요. 영업 방해예요. 빨리 나가세요. 다른 한 명이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거칠었어요. 마치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옮기듯이 잠깐만요. 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문턱에 발이 걸렸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쿵. 무릎이 먼저 닿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빨간 피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죠.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유튜브에 올려야지. 제목은 은행에서 쫓겨난 노숙자 할머니 어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비참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기억 하나. 이 은행. 내가 중얼거렸어요. 여기. 내 돈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10억? 맞아요. 이 은행에 내 돈 210억이 있었어요. 정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9월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파랬어요. 잔인하게 아름다웠죠. 수진이 은행 문 안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차가운 미소를 띠고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알아들었죠? 더러운 할머니. 더러운 할머니.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내가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천천히 일어났죠.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가 내 팔을 잡아줬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힘없이 대답했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이 어디세요? 집. 어디였을까요? 기억이 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받은 모욕. 이 치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석양이 질 무렵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포동의 오래된 빌딩.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어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층. 문 앞에 섰습니다. 정말순 그룹 회장실. 먼지 쌓인 명패가 보였어요. 아, 여기가 내 사무실이었구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지원이가 그려준 그림. 우리 할머니는 슈퍼우먼.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지원아, 할머니가 이렇게 됐구나.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치욕을 갚을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순이 누구인지.
210억의 주인이 누구인지. 복수? 그 단어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밤새 서류를 뒤졌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각종 계약서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죠. 210억?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정말순이 누구인지. 먼저 씻었습니다. 사무실 작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닦았어요. 머리를 빗었죠. 3달 만에 처음으로. 그 다음 옷장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최고급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보라색 비단 치마, 하얀 저고리, 방충제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었어요. 마치 갑옷을 입는 전사처럼.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달았어요.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눈빛, 복수의 눈빛. 아침 7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가 기억났어요. 신기하게도. 여보세요? 강민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정말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네, 살아있어요. 세상에. 다들 회장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민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큰일을 하나 해야 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은행에 가야 합니다. 같이 가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민호가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4년 동안 내 재산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죠.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긴 이야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제 계좌들이에요. 민호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210억 전액. 오전 10시. 우리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직원, 김수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옷차림이 달라서겠죠. 나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어요. 턱을 들었죠. 어제 절 기억하시나요? 내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침착함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어제요? 네. 어제 여기서 쫓겨난 할머니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민호가 내 옆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이분은 신포시장 건물 40채 소유주이신 정말순 회장님이십니다. 침묵.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순 그룹의 대표이시고 이 은행 최고액 VIP 고객이십니다.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죠. 그리고 어제 당신들이 쫓아낸 그 할머니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떨렸어요. 그럴 리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은행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양복이 흐트러진 채로 뛰어왔죠. 민호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정말순 회장님이십니다.
어제 이곳에서 쫓겨나신 은행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그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주변 직원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다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은행장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수진이 내게 했던 것처럼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 계좌를 모두 해지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210억 전액입니다. 은행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지점이 망하겠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회장님, 제발. 은행장이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나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죠. 김수진 씨. 네. 어제 뭐라고 하셨죠?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할머니라고 하셨죠?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어요. 그리고 거지라고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나를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충격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민호 씨, 서류 작업 시작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때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에게 딸이 있어요. 15살. 15. 지원이와 같은 나이. 순간 내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를 잃으면 아이가. 나는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그녀를 어제의 나처럼, 아니, 더 비참한 모습으로. 복수? 이게 복수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팠죠. 일단 일어나세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계좌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민호가 뒤따랐죠. 복수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10억을 한 번에 옮기는 건 복잡한 일이었어요. 은행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죠. 나는 VIP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4시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복수의 맛도 이렇게 쓴 걸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한참을 울었나 봐요. 회장님, 수진이 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김수진 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하지만 수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나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부탁이죠? 제 딸이 있어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아이. 하은이에요. 김하은. 올해 15살이에요. 15.
지원이와 같은 나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 일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눈물이 수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죄가 없어요.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맑은 눈의 아이. 지원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은이가 뭐가 되고 싶대요? 내가 물었습니다. 의사요. 의사가 되고 싶대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원이도 의사가 꿈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드릴 거라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네, 아니에요. 그냥 제 손녀 생각이 나서.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분이 계신가요? 있었어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15살이었어요. 하은이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 일어나세요. 내가 말했어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빨간 자국이 났어요. 하은이가 공부는 잘해요? 네.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요. 학원은 다니고 한 군데만 더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부끄러운 듯이. 나는 민호를 돌아봤어요. 민호 씨, 서류 작업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회장님. 수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안이요? 210억 중에 200억으로 재단을 만들 거예요. 민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재단이요? 정지원 청소년 장학재단. 지원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손녀 이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루길 바라서. 수진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으로 하은이를 선발하고 싶어요. 정말이신가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하은이가 의사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수진 씨. 네, 회장님. 은행은 그만두게 될 거예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회장님? 월급은 은행의 절반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수진이 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막았어요. 그만 울어요. 일할 사람이 이렇게 울면 어떡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은이가 의사 되면 하세요. 나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복수를 완성한 웃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웃음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행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만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저희 은행이 망하겠죠.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같은 직원이 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은행장이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제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네, 제 재단 직원이 될 거니까요. 그 순간 뭔가가 풀렸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복수는 완성됐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용서라는 선물을.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저녁 무렵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났습니다. 210억이 다른 은행으로 옮겨졌어요. 은행을 나서는 길, 수진이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그러세요. 하은이도 데려와도 될까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럼요. 보고 싶네요. 지원이가 아니지만 지원이 같은 아이를. 2024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인천 신포동의 조용한 곳.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16살이 된 하은이. 지원이가 떠난 나이보다 1살 많아진 아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은이가 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모범학생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최고네. 내가 웃으며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210억을 인출한 다음 날, 수진이 딸과 함께 찾아왔었어요. 회장님, 수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옆에 선 하은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엄마가 일을 잃으면 저는. 하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때 하은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맑은 눈, 고든 자세, 책가방을 꼭 안고 있는 모습, 지원이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은이는 꿈이 뭐니? 내가 물었죠.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은이의 대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수진 씨, 네, 회장님. 은행은 그만두게 될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어요. 대신 제가 만드는 재단에서 일하실래요?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단이요? 정지원 청소년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지원이 이름을 말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제 손녀 이름이에요. 작년에 하늘로 갔죠.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일어나세요.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을 봐야죠. 그리고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거예요. 정말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 해줄래? 뭐든지 할게요. 지원이 목까지 열심히 살아줘.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지는 재단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은행 때의 절반이었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죠. 어머니, 오늘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수진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은이는 매주 수요일마다 나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하은이랑 밥 먹고 산책하고 싶은데? 좋아요. 제가 할머니 팔 잡아드릴게요. 하은이와 걷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때로는 지원이와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아니, 어쩌면 지원이가 하은이를 보내준 건지도 몰라요. 210억 중 200억은 재단 기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억으로도 충분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회장님, 이번 달에만 장학생이 50명이에요. 민호가 보고했습니다. 그는 재단 이사가 되었죠.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죠. 좋아요. 모두 도와주세요. 가끔 기억을 잃는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럴 때마다 하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하은이에요.
할머니 손녀요. 손녀? 네. 할머니가 저를 손녀처럼 아껴주시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아. 하은이구나. 내 새로운 가족. 오늘도 카페에서 하은이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저 의대 가면 제일 먼저 할머니 치료해 드릴 거예요. 무슨 치료? 기억 잃지 않는 치료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어요. 기억을 잃어도 괜찮아. 하은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수진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아, 여기 있었네요. 엄마. 하은이가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셋은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처럼. 아니, 진짜 가족처럼. 어머니, 오늘 재단에 큰 기부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어제 뉴스 보신 분이 50억을 기부하셨대요. 맞아요. 어제 우리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죠.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앵커가 말했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정말순 회장. 그녀의 선택이 수많은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감동했나 봐요. 기부가 줄을 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용서하는 게 복수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16살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용서가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용서했기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죠. 석양이 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카페를 나와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할머니, 내일도 만나요. 그래, 내일 보자. 하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원이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하은이 목소리였습니다. 벌써 보고 싶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210억이 10억이 되었지만 나는 더 부자가 되었어요. 텅 빈 가슴에 다시 사랑이 차올랐으니까요. 정말순이 아닌 하은이 할머니로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